보리야, 왜 그래? 평온했던 오후 혜진이 어머니 집을 찾았을 때 반려견 보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을 밀쳐버리고 미친 듯이 지저대는 보리, 그리고 집안에 숨어 있던 전 남편 민구의 등장까지. 민구야, 너 왜 여기 있어? 3년 만에 나타난 민구는 어머니를 설득해 재산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쓰레기통에서 수상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국물, 어수선한 집안 상황, 그리고 보리의 필사적인 경고까지. 과연 민구는 정말 혼자 온 걸까요? 어머니를 독살하려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세력의 정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기극으로 번져나가게 되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 한 여자가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8살 혜진은 퇴근길에 어머니 댁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이혼 후 홀로 된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뵙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집 앞 대문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보리는 왜 이렇게 짖고 있을까요? 평소에는 혜진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던 골든 리트리버 보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불안해하며 계속 짖어댔습니다. 멍멍멍. 짖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긴급해 보였어요. 보리야, 왜 그래? 혜진이 다가가자 보리는 더욱 심하게 짖으며 현관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였죠. 뭔가 집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듯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혜진은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이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해서 보리 산책을 자주 못 시켜드렸거든요. 하지만 보리의 행동은 그런 단순한 이유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보리야, 무슨 일이야? 진정해. 혜진이 보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보리는 계속해서 현관문만 바라보며 짖어댔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죠.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평소 어머니가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던 현관 앞 화분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죠. 신발도 평소와 달리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요. 어머니는 평생 정리정돈을 생활 신조로 삼아오신 분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 창문을 열어둘 리가 없는데 말이죠. 혜진은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보리야, 어머니는 어디 계셔? 보리는 여전히 불안한 듯 혜진 주위를 맴돌며 짖어댔어요. 꼬리도 평소처럼 흔들지 않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였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 어머니 집에서 나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 따뜻한 차 향기와는 전혀 다른 묘한 냄새였어요. 화학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탄 냄새 같기도 했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혜진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바닥에 뭔가 흘린 듯한 자국들이 보였어요. 물인지 뭔지 모를 액체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죠. 혜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부엌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가 계셨어요. 다행히 무사하신 것 같았죠. 혜진아, 왔구나.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네셨지만
표정이 어딘지 굳어 보였습니다. 평소 밝고 따뜻했던 미소가 오늘은 어색하고 어두워 보였어요. 그리고 상 위에는 이상한 색깔의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맑은 국물과는 전혀 달랐죠. 국물이 누렇고 탁했어요. 마치 뭔가 이상한 것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오늘 뭔가 다른 요리를 해보셨나요? 혜진이 물어보려는 순간 보리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앞발로 상을 밀어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며 이상한 색의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죠. 국물에서 더욱 강한 화학 냄새가 났어요. 보리야, 왜 그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보리를 꾸짖으셨지만 보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혜진 쪽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았죠. 혜진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리가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얌전해서 걱정될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이 국에 뭘 넣으셨어요? 색깔이 너무 이상한데요. 아, 그냥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본 거야. 어머니의 대답이 평소와 달리 머뭇거렸어요. 눈빛도 어딘지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르륵. 문을 여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와 혜진, 보리만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혹시 누가 더 오기로 했나요? 아니야, 오늘은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안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더욱 심하게 짖으며 거실 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멍멍멍 짖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죠. 보리의 털이 온몸에 곤두서 있었어요. 완전히 경계 상태였습니다. 혜진이 보리를 따라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안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소리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이 바닥을 울렸죠.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한 냄새, 어수선한 집안, 이상한 국물, 그리고 지금 나타나려는 정체불명의 누군가까지. 모든 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머니, 누가 안방에 있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안방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전 남편 민구였습니다. 민구야? 너 왜 여기 있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전 빚 때문에 집을 나간 후 연락도 없던 민구가 갑자기 어머니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몰래 숨어 있다가 말이죠. 민구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오랜만이다, 혜진아. 민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음흉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죠. 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왜 몰래 숨어 있었어? 혜진이 다그치자 민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랑 얘기할 일이 있어서 왔어.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혜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몰래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리가 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보리는 계속해서 민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깨진 그릇을 치우고 계셨지만 표정이 많이 굳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았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결코 평범한 가족 만남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민구의 갑작스러운 등장, 어머니의 어색한 반응, 보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그 이상한 국물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민구는 어색한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너무 놀라지 마. 나는 그냥 어머니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거야. 어떤 중요한 얘기?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알 거야. 사실 내가 빚을 진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였어.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야. 혜진은 민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민구는 도박과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니요.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계셨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민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 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억지로 하는 말 같았어요. 보리는 여전히 민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보리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민구야, 넌 정말 어머니와 얘기하러만 온 거야? 그럼 왜 몰래 숨어 있었던 거지? 그건 너가 올 줄 몰랐거든.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까 봐서. 민구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혜진은 의심의 눈초리로 민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흩어진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났어요. 어머니, 정말로 이 국에 뭘 넣으신 거예요?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그냥 새로운 조미료를 써본 거야. 별거 아니야. 어머니의 대답이 계속 어색했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국물 색깔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식 색깔이 아니었어요. 민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사실 어머니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뭐라고?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실 리가 없거든요. 어머니, 정말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억지로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안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부엌 쓰레기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쓰레기통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이 있었는데 라벨에 위험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그 통을 꺼내봤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리가 국그릇을 밀쳐버린 이유가 이거였구나. 민구가 어머니 음식에 독을 넣으려 했던 거였어요. 혜진은 몰래 그 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가는데 민구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빨리 서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명은 나중에 할게. 안 돼요. 오늘 당장 해야 해요. 그래야 내일 은행에 가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민구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혜진은 몰래 벽 뒤에서 들었습니다. 민구가 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재산 관련 서류에 서명하라고 말이죠. 이때 혜진은 거실 구석에서 작은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녹음기였어요.
누군가 여기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거죠. 혜진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녹음된 내용이 있었어요. 민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 약을 조금씩 음식에 섞어서 드시면 몸이 아프실 거예요. 그럼 혜진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거고, 그때 재산을 제가 관리하게 되죠. 혜진은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민구가 어머니를 독살하려던 게 아니라 몸을 아프게 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던 거였어요. 녹음기에서 더 많은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혜진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혜진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죠. 민구 혼자가 아니라 공범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은 급하게 녹음기를 끄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민구와 어머니는 여전히 서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급한 상황이에요. 채권자들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거든요. 혜진이 나타나자 민구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아, 돌아왔구나. 어머니와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뭔 얘기인데? 그냥 가족 얘기야. 별거 아니야. 민구는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혜진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이 보였어요. 민구 신발과는 다른 종류의 구두 자국이었죠. 여자 구두 같아 보였습니다. 민구야, 너 혼자 온 거 맞아? 당연하지. 나 혼자 왔어. 왜? 그럼 저 발자국은 뭐야? 마당에 여자 구두 자국이 있는데 민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아마 택배 아줌마 발자국일 거야. 오늘 택배 왔거든. 어머니, 오늘 택배 오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혜진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가서 또 짖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밖에서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민구가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도요. 쓰레기통에서 찾은 독성 물질통과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구야, 당장 나가. 경찰을 부를 거야. 독극물까지 준비해 와서 어머니를 해치려 했잖아. 뭔 독극물?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민구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혜진은 주머니에서 독성 화학물질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야. 쓰레기통에서 찾았거든.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버린 거야. 그럼 누가 버린 거지? 너 말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혜진이 다그치자 민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침묵하고 계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계셨죠.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민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구 올 예정이었나요? 아니야,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이 현관으로 나가려 하자 민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혜진아, 섣불리 문 열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내가 데려온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정말 혼자 왔어.
혜진은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나이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아, 나야. 옆집 박 할머니야.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으로 어머니와 친한 사이였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아,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젯밤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상한 사람들이요? 누구요? 박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 하나랑 중년 여자 둘이 어젯밤에도 왔었어. 그 사람들이 너희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뭔가 수상해서 계속 지켜봤거든. 혜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구 말대로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남자는 말랐고 키가 큰 편이었어. 그리고 여자 하나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다른 여자는 젊더라고. 젊은 여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혜진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박 할머니가 묘사한 중년 여자가 혹시 민구의 어머니, 즉 자신의 전 시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자는 민구의 내연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할머니, 지금도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아까 전에 검은색 차를 타고 가더라고.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아. 계속 이 동네를 맴돌고 있는 것 같거든. 박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민구는 더욱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혜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구가 혼자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고마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혜진이 박 할머니를 돌려보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민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사실 내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곤란한 상황? 어머니를 독살하려던 게 곤란한 상황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구가 말을 못 잇고 있을 때 혜진은 갑자기 아버지의 금고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해 두신 금고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중요한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방에서 열쇠를 가져오셨어요. 금고는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금고를 열자 여러 문서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 재산은 절대 외부인에게 넘기지 말라. 이 집과 모든 재산은 가족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 유언장에는 날짜와 아버지의 서명, 그리고 인감까지 찍혀 있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죠. 민구야, 이거 봐.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이 집은 절대 내가 가져갈 수 없어. 민구는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데 혜진이 금고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였어요. 매도인 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매수인 란에는 장영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장영식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그 계약서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보는데 내가 언제 이런 걸 작성했지? 혜진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고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죠. 민구야, 혹시 장영식이라는 사람 알아? 민구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르는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지만 혜진은 민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손해를 보는 계약을 하실 리가 없었거든요. 혜진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도장 인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위조된 건 아닐까요? 그때 보리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다시 온 걸까요? 혜진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두 명의 여자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년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3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 혜진은 그 순간 중년 여성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민구의 어머니, 자신의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젊은 여성은 민구와 바람을 피우던 내연녀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구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내연녀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범행이었던 겁니다. 혜진은 창문에서 시어머니와 내연녀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며 급하게 민구에게 말했습니다. 민구야, 내 어머니랑 그 여자가 왔어. 너 정말 혼자 온 거 맞다고 했지? 민구는 창밖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여기 온 거지? 나는 정말 혼자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구나. 혜진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구야, 문 열어. 우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시어머니와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그 젊은 여성을 기억했어요. 민구와 바람을 피우던 서미영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이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오랜만이구나.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제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여긴 저희 어머니 집인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내 어머니 집이라고 생각하니? 서미영은 혜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이혼한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네요. 좀 자제하세요. 혜진은 서미영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장영식이라는 사람과 맺은 부동산 계약서인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어디서 찾은 거니? 아버지 금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혜진이 추궁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미영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드시면 기억력도 좀 떨어지잖아요. 혜진은 서미영의 말에 더욱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영식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 어머니 집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사려고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장영식 씨는 이 동네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이고 그분이 이 집을 개발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 개발이요? 어떤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진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일대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하시더라고. 혜진은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의 획이 평소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도장과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이 도장 진짜 어머니가 직접 찍으신 거 맞아요? 어머니는 도장 부분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상해. 내 도장이 맞긴 한데 내가 찍은 기억이 없어.
평소에 쓰던 도장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가 동의하시고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정말요? 그럼 언제 어디서 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미영이 대답했어요. 한 달 전에 마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했어요. 장 사장님도 오시고 법무사 선생님도 계셔서 정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법무사까지 끼어들었다고요? 혜진은 점점 사건의 규모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어요. 민구는 계속 침묵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너는 이미 이혼한 사람이야. 이 집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인데 왜 자꾸 방해하니? 방해라니요?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는 거예요. 이상한 계약서에 위조 도장까지 이게 정상적인 일 같아 보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위조 도장이라고? 증거라도 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죠. 혜진은 주머니에서 독국물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민구가 어머니 음식에 넣으려던 독국물이에요. 시어머니와 서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그럼 녹음기에 녹음된 대화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혜진이 녹음기를 꺼내자 민구가 급하게 만류했습니다. 혜진아,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라고요? 어머니를 아프게 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오해라고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미 법무사까지 끼어든 일이고 장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힘 있는 분이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혜진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진은 화장실로 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수연의 번호를 찾았어요. 수연은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나 혜진이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어? 수연은 혜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 혜진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조 계약서, 독극물, 녹음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연은 듣고 나서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 장영식이라는 사람 나도 알아. 부동산 투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정말? 그럼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증거 자료 다 모아봐. 사진도 찍고 내가 취재해서 기사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법적 대응도 도와줄 수 있어. 혜진은 수연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 수연아. 증거 자료 정리해서 바로 연락할게. 화장실에서 나온 혜진은 이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서미영, 민구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법정에서 만나요. 이제 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한 달 후 지방법원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벌어진 재산 분쟁 사건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혜진은 수연과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연이 격려했습니다. 혜진아,
긴장하지 마. 증거는 충분해. 우리가 이길 거야.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혜진은 지난 한 달 동안 수연의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독극물통, 녹음 파일, 위조된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상대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민구와 시어머니, 서미영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까지 총 4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혜진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철없는 것이 어디까지 버틸지 보자. 서미영도 동조했어요. 어차피 증거도 별로 없을 텐데 뭘 어쩌겠어요.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은 중년의 엄숙한 남성이었어요. 원고 측부터 주장하십시오. 혜진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조직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독살하려 시도했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와 사기 행위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은 단순히 가족 간의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판사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혜진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전 남편 민구가 어머니를 해치려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독극물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민구가 어머니의 음식에 넣으려던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어머니 집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습니다. 민구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그건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버린 거죠? 혜진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와 저 외에는 아무도 그 집에 출입할 수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이 조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 유리하게 만들려고 말이에요.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에 민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이 약을 조금씩 음식에 섞어서 드시면 몸이 아프실 거예요. 그럼 혜진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거고, 그때 재산을 제가 관리하게 되죠.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녹음에서 여자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혹시 혜진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혜진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서미영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된 녹음이에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피고 측 변호사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녹음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사가 감정을 지시했어요.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받겠습니다. 그때 법정 뒤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박 할머니였어요. 혜진의 이웃으로 살고 계신 분이었죠. 증인으로 나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저 사람들이 밤마다 혜진이네 집에 드나드는 걸 봤습니다. 박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민구 일행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만난 건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가족이 만나는데 왜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서 들어가나요? 박 할머니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창문으로 자주 밖을 내다보는데 저 사람들이 밤 11시쯤에 와서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럴 때마다 혜진이네 개가 지저댔고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정확히 몇 번이나 목격하셨나요? 적어도 5번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검은 차를 타고 와서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했고요. 민구가 변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자주 찾아뵌 거예요. 밤에 간 건 낮에는 혜진이 있어서 불편할까 봐서였고요. 그럼 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었냐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정문 열쇠가 있었으면 당당하게 들어갔을 텐데 담 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몰래 들어간 거죠. 혜진은 박할머니의 증언에 힘을 얻었어요. 재판장님, 이것으로 피고들의 조직적인 범행이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갑자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에게도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신 각서입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서류를 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나는 내 재산을 아들 민구에게 모두 넘겨주겠다. 혜진은 그 각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필체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재판장님, 이 각서에는 날짜와 서명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넘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았죠. 혜진은 그 각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재판장님, 이 각서의 진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적 감정을 신청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측의 증거를 모두 정밀 감정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에 열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지만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그 각서에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2주 후 재판 전날 혜진은 수연과 함께 어머니 집에서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 각서가 계속 신경 쓰여. 어머니 필체와 너무 비슷해서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혜진아, 걱정하지 마. 위조는 위조야.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라고. 수연은 혜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혜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혜진은 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수연아, 이것 좀 봐. 이 사진 속에 어머니 도장이 보여. 수연이 다가와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이네. 그런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혜진이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년 전 5월 15일이었습니다. 각서에 적힌 날짜보다 1년이나 뒤였어요. 수연아, 이거 봐. 각서는 3년 전에 작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거야. 그런데 사진 속 도장이 각서의 도장과 똑같아.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각서가 위조된 게 맞네. 3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도장이 찍혀 있다는 뜻이잖아. 혜진은 더욱 자세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서명하고 계신 서류도 보였어요. 부동산 관련 문서 같아 보였죠. 수연아, 혹시 이 서류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도장의 제작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야. 내일 재판에서 이걸 제시하자.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혜진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서류에 도장 찍고 계시는 사진이에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이때 기억나. 아버지가 진명에 변경할 때였어. 새로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거야. 새로 도장을 만드셨다고요? 언제요?
그때가 2년 전쯤이었지. 기존 도장이 깨져서 새로 파셨거든. 혜진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증거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3년 전에는 이 도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맞아. 3년 전에는 옛날 도장을 쓰고 있었어. 새 도장은 2년 전부터 사용한 거야. 혜진은 각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각서에 찍힌 도장은 분명히 새 도장이었습니다. 3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던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죠. 수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혜진아, 이걸로 완전히 끝이야. 시간 여행이라도 한 게 아닌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내일 재판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혜진의 사건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수연이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뤘는데 여론이 혜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감정 결과부터 발표했습니다. 먼저 녹음 파일 감정 결과입니다. 조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본으로 판단됩니다. 민구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계속해서 독극물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인체에 극도로 유해한 물질로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각서의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혜진은 긴장하며 들었어요. 필체는 본인 것으로 판단되나 작성 시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판사가 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추가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혜진이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이것은 2년 전에 촬영된 가족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새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시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혜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서는 3년 전 작성됐다고 되어 있지만 그 시기에는 이 도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장을 새로 만드신 건 2년 전이거든요. 피고 측 변호사가 급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재판장님, 단순한 기억 착오일 수 있습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장 제작 영수증도 있습니다.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장을 만든 인장점 사장님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된 거야. 혜진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재판장님, 증거인멸을 시도하시는 건가요? 혜진이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민구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구의 변호사가 만류했지만 민구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저희가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각서도 위조했고 어머니를 아프게 하려던 계획도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기겁했어요. 민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입 닥쳐. 민구는 계속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랑 서미영이 계획을 세웠어요. 혜진이네 집을 싸게 사서 재개발 사업에 넘기려던 거였어요. 서미영이 부인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민구가 혼자 꾸민 일이야. 민구가 서미영을 노려봤어요. 서미영 씨, 이제 와서 발뺌하세요? 장 사장님한테 받은 돈은 누가 관리했는데요? 장 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법정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민구가 모든 걸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식 사장님이 이 일대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혜진이네 집만 싸게 넘겨받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장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의 배우라는 말입니까? 네, 재판장님.
저희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계획을 지시했어요. 어머니를 해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재산을 넘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부린 거죠. 혜진은 드디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장영식이라는 더 큰 악역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민구의 폭로가 끝나자마자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여러 명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바로 장영식 사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장영식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방금 허위 진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혜진은 장영식을 처음 봤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에서 진짜 흑막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장영식 씨,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장영식이 증인석에 서자 그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이 지역에서 20년간 성실하게 사업해온 인물입니다. 추천서와 각종 상장이 여기 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민구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장영식이 배후에서 모든 걸 지시했다고 말이에요. 장영식이 비웃었어요. 빚에 쫓기는 자의 거짓 증언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민구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때 법정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건네자 판사가 확인했어요. 장영식 씨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군요. 무슨 일입니까? 장영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찰관이 발표했습니다. 장영식은 지난 5년간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12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50억 원을 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장영식의 변호사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장영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음모예요.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민구,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혜진은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장영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저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가예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제시할 증거가 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가족의 집은 후손에게만 물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유언장을 본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보입니다. 장영식이 변명했어요.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지만 혜진은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재판장님, 유언장에는 매매 금지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신 것 같아요. 경찰관이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장영식의 회사 계좌에서 민구 일행에게 송금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총 500만 원이 3차례에 걸쳐 송금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장 사장님이 그냥 도와주는 건 줄 알았다고요. 서미영도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기당한 거예요. 민구가 잘못 이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장영식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민구, 시어머니, 서미영은 공동정범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죠. 장영식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 변호사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원고 혜진과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 권리를 인정합니다. 피고들은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혜진은 어머니와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도 다가와서 축하했죠. 혜진아, 정말 수고했어. 정의가 승리한 거야. 고마워, 수연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법정을 나서면서 박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혜진아, 잘했다. 나쁜 놈들이 벌을 받아 마땅해. 할머니 증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때 보리가 법원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보리는 행복한 듯 혜진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침내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장영식은 구속됐고 민구 일행은 실형을 받았어요. 혜진과 어머니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과 어머니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보리의 용기 덕분에 모든 걸 지켜낼 수 있었죠. 어머니가 보리에게 간식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보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리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가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보리는 진짜 가족의 수호자야. 걔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때 수연이 방문했어요. 혜진아, 마을 신문에 내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피해자들이 연락해오고 있거든. 정말? 그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혜진과 수연은 함께 마을의 부패한 관행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장영식 같은 사기꾼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혜진의 활동을 지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 저희 작은 카페라도 열어볼까요? 집 1층을 개조해서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보리도 카페 마스코트가 되겠네. 모녀는 즐겁게 카페 계획을 세웠어요. 보리도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재판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혜진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어머님,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리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더 이상 짖지는 않았어요. 혜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욕심 때문에 가족을 해치려 했다니 변명의 여지가 없지. 어머님, 아니야, 변명하지 않을게.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님, 과거 일은 이제 잊어요. 어머님도 아프시니까 건강부터 챙기세요.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혜진에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너 참 착하다. 원수 같던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보여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보리도 마치 혜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머리를 비볐어요. 며칠 후 카페 준비를 하던 중 어머니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혜진아, 보리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궁금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훈련시키셨거든. 정말요? 아버지가 보리를? 응, 아버지가 보리한테 위험을 감지하는 법부터 가족을 지키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걸 미리 아신 것처럼 말이야.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성견지명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보리가 그 독극물을 알아챈 거였어요. 맞아.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진짜 가족을 지킨다고. 혜진은 보리를 바라보며 감동했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보리를 통해 가족을 지켜준 거였습니다. 카페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혜진이 집 정리를 하다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땅 문서였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이런 땅도 소유하고 계셨나요? 어머니가 문서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건 처음 보는데 어디 땅이지? 서류를 보니 마을 외곽에 있는 큰 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이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혜진아, 이거 혹시 장영식이 노렸던 진짜 목적이 아닐까? 우리 집은 미끼였고 진짜는 이 땅이었을 수도 있어. 수연의 말에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 땅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혜진은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보리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보리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평화로운 곳이 있어서 정말 좋아. 보리도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보리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보리를 보러 자주 왔죠. 혜진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뒤로 하고 보리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새로 발견된 땅 문서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